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번 수상경력과 6번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할 텐데요.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그 학생부의 기록을 그 대학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뭐 2학기 때도 제출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기록을 합니다만, 일단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아이들의 이제 그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제 컷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학생부의 7번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일단 이제 자율활동이 있고요. 또 동아리활동, 또 봉사활동, 또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봉사활동란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끔 아이들에 따라서는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원래는 기록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각각 1000자씩 기록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500자씩이 줄었죠. 다만 이제,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사항을 1학년의 경우에 이제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도 이제 함께 포함돼서 그런지 700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사항에서 보면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정보에 너무 탐닉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 그렇게 의식을 넣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게 아이들,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은데, 일반고에는 이런 게 적지 않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그 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눠야 되겠고, 그 나누는 어떤 포인트를 뭐 어쨌든 학생의 수준차에서 드러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준차에서 보지 않고 일반고냐 자사고냐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경우에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기록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일반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물론 이런 차이는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보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에서 찾는 범주들이 있죠. 참여한 학생들의. 그러면 우리도 강의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학생들의 수준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강의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의 폭도 어떻게 넓히냐에 따라서, 왜냐면 강의를 많이 해보는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상대방의 수준들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이제 빨리 캐치를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좀 더 올려주는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고 선생님들이 이 자율활동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자율이란다. 창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활동하는 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내가 기록해 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자사고냐 일반고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댓글들 가끔 보면 자사고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우리 일반고가 손해보니 많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더욱 더 큰 문제는 아이 개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만약에 이것이 이런 창체 활동을 우리 학교는 만약에 이것을 보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창체 활동이 우리 학교에는 조금 더 이 자사고에 근접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기록해 준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단체 활동이거든요. 단체 활동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개별 활동이 빛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창체 활동에서 보는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자사고니, 특목고니, 일반고냐에 대한 분류는 분명히 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역량의 크기를 잘 기록되어 있다면 일반고나 자사고나 똑같다. 뭐 특목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자율활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율활동은 아이들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쳐다볼 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서울대 아이 것들, 서울대 이제 직윤 사례랑 일반 전형 사례를 먼저 기록해 놨는데요. 그 이유는 걔네들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학교들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최상은 어디이고 최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분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중간점을 한양대를 놓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중앙대를 놓고 했다든지 또는 경희대를 놓고 했다든지 하면 이게 그러고도 이런 해답을 얻었을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어찌됐건 서울대 직윤과 서울대 일반 전형의 아이 거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의 역량의 차이가 인성, 자기주도 학습 역량, 비판적 사고력 향상,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사고 능력에 대한 이 3단계가 있고, 이 3단계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영어 역량이 있고 독서 역량이 있고 어떤 이런 기준점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뒤에 앞쪽에 분석만 했으면 끝나지, 굳이 뒤쪽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서울대 거 또 뭐 그러니까 연세대 거 이렇게 뭐 쭉 아이들 것대로 이렇게 쭉 해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12명의 학생부이지만 실제로는 이 학생들이 70개 대학을 지원한 셈인 거잖아요. 대충 따지면. 70개 대학에 지원하면서 이 대학은 떨어지고 이 대학은 붙고, 또는 하위권은 떨어졌는데 상위권은 붙고라든지, 완전 하위권은 아니고요. 뭐 적당한 하위권은 떨어지는데 적당한 또 상위권은 붙고, 이런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뚜렷하게 완벽하게 이 도표를 통해서 짜자닥 만들어 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제가 완벽하게 이 책에서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쳐다보면 의도를 내가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요소마다. 그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데 있어서 그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평가자의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세세한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제가 이 책에다가 해놨는데, 그 책에 이제 그 나름으로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풀어갔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자율활동이나 이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경우에는 쭈르륵 나열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로활동은 거의 다 무슨 직업인 특강 하면 누구든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별의별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강들 다 갔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복붙, 그죠? 뭐라고 하는가, 복붙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것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 활동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쓰기도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어떤 개별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예전에, 재작년에 6개 대학이 발표한 자료들처럼 모든 대학이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략 인성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라는 영역, 또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영역들을 통틀어서 어떨 때는 잠재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요것을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세하게 나눈다는 게 전공 적합성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세특사항이나 또는 교과 내신에서 어느 점수가 더 높네, 낮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죠. 살펴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창체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수상경력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안 본다 이런 건 아니죠. 또 예를 들면 우리 화학과인데 화학상 받았대. 얘가 잘했나? 그래? 동아리는 뭐 했어? 그래? 그러면 세특은 뭐 했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상 실적에 기록이 없다 그래서 얘가 전공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꼭 이게 이래야만 합격을 해 라고 하는 기준점은 없어요. 다만 핵심은 이런 거죠. 일단 보면 이 아이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우리 대학 수준에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어야만, 꼭 이거여야만 어디가 합격한다 이런 기준점은 없어요. 다만 그 역량을 드러내게 어떤 특정한 영역을 어떤 특정한 능력을 역량을 더 기록해 줬다면 나머지 역량에서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활동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이 매우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나머지 것도 아까 그게 안 기록했을 때는 그냥 밋밋한 얘기였지만 세특사항에 들어가 보면 얘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라고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사항을 이 창체 활동의 각 기록란에서 이 아이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세세하게 기록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량이니까요. 그런데 일반고의 아이들하고 특목고 자사고의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이나 이런 거라고 꼭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역량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일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터트려졌는데 분명히 얘는 터트려질 것 같아. 이런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래, 의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대를 보내질 때 꼭 만들어서 된 것처럼 이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겠지만,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이 자체의 역량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는데? 라고 할 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25페이지에 있는 역량의 기준점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지적 호기심, 자료 분석, 비교 분석, 발표력, 집중력, 실생활 접목, 자신감이 돋보인다, 다양한 자료, 결론 도출 능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력, 통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세특상에 있는 기록만으로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체활동에서 나오는 자율활동, 우리가 자율활동에 보면 학급 회의 같은 거, 학급 청소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책의 172페이지에 보면 제가 오늘은 그냥 깍대기를 깠어요. 실은 이 책에 대해서 자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한 분이 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니 대표님, 이거 책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까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안 밝혔는데, 발표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아이들은 실제로 1000자씩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쓴 것은 뭐 한 200~300자 또는 100자, 200자 또는 400~500자 이렇게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굳이 나머지 것들은 뭐뭐 활동했니 말았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그냥 흔하디 흔한 거여서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것 자체가 특정하게 이 아이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서울대 주균에 들어간 이 학생의 경우는 학급의 영어부장으로서 영어를 어려워하는 그부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영어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게 자율활동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와 폭을 넓혔으며 그부들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 아이는 그부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부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은 인성도 매우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성은 전공적합성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성이 그냥 얘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공적합성하고도 연결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느 학과를 가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내 아이가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가 매우 중요한 능력인데,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지만 무난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2학기의 진로활동, 이 자율활동을 좀 전에 1학기 자율활동이었고 2학기 자율활동에 보면 학급 반장으로서 학업 분위기 조성에 힘씀, 온화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조화롭게 생활하며 여러 행사에 눈에 띄긴 리더십을 발휘함. 또 1학기 학급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2번씩 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청결한 교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뭐 교내 인성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아 진솔한 태도와 재치 있고 깔끔한 말솜씨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침. 체육대 경기가 끝난 후 점점점은 이제 쭉 말이 있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머물렀던 자리에 쓰레기를 줍고 뒷정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 이미 자율활동에 1, 2학년 거만 봐도 그죠? 이 아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3학년 자율활동 학급 자치의 도서학습 부장으로서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필고사, 특히 지필고사를 앞두고 화학 과목의 멘토링을 자청하여 학습 자료를 손수 제작한 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줌으로써 학급 전체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일조함. 그죠? 또 친구의 날 행사에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 야 손발이 오그라든다 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좀 이렇게 싸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넓혀서 인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 말고 서울대 일반전형 또 다른 아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역량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했네 말았네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자율활동 시간에 그것을 쉽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 아까 이제 서울대 직윤 아이 거는 경기도 문화축제에 참가하여 물방울 현미경을 주제로 부스 운영을 하며 초중등 학생들에게 현미경의 원리와 식물, 동물, 세포의 기본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함. 새로운 주제를 선별하여 시험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의지가 강하며 특히 물방울 현미경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각종 과학부스 운영에서 많은 도움을 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새로운 주제를 선별해낼 수 있대요. 선별해서 그죠? 실험적으로 증명해낼 의지, 그러니까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예요. 물방울 현미경을 만드는 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역량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각종 과학부스 운영에서 많은 도움을 줬대. 그러니까 이 거 말고도 그 다음에 오는 과학부스 운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방법을 새로운 시각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역량이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를 나타내 주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3학년 동아리 활동, 2학년 동아리 활동에도 보면 이 아이가 학과가 어디냐면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간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2학년 동아리 활동에 새로운 소재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소재를 이용한 물질의 합성 분야에 관심이 많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딱이죠. 이런 것들의 표현이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냐 안 하냐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3학년 동아리 활동에 보면 교내 과학 동아리 과학 주제 발표에 생체 재료, 우리 몸에 적합한 재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참가함. 신소재 분야의 생체 재료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체 재료의 활용 분야, 필요성, 연구 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함. 그죠? 이제 여기에서 필요성,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했으면 이 아이가 그만한 밑바닥 지식들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발표 내용으로 청중의 호응을 얻은 실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생체 관찰 실험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였으며
본인이 실험한 생체 재료보다 더 완벽한 생체 재료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됨. 와, 끝내주지 않아요. 그죠? 일반 어른들이 봐도, 매우 우리 학과에 부합하는 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아이가 아닌 거죠. 다만, 그러면 이 아이의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그죠? 서울대급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서울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좀 전에 얘기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왜 생겼다 그랬어요? 좀 전이 아니라 이전에 방송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은 자료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대안 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좀 전에 이런 표현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다만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특사항에 넘어가면 그런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딸랑 그 문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런 그 자율활동 이런 창체활동 시간에서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져져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선생이 잘 써줬네, 저 선생이 잘 써줬네,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역량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아이의 역량이 되었어. 느낌적으로 분명히 이 아이는 그러니까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도 이 아이는 분명히 매우 뛰어난 아이인 거 분명해.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독서 역량까지 밑바탕이 된다고 하면 그게 서연고급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밑에서 꺾이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이 아이는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미진한 부분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찾죠. 학교의 문제인가? 학교? 왜? 학교에 다른 과목 이런 거 봐요. 학교의 문제? 그 아이를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 아이가 살짝 이런 면이 부족했구나. 이 아이가 물론 이 아이가 좀 더 일찍 엄마가 깨달았든 아빠가 깨달았든 아이가 깨달았든 뭐가 깨달아서 뭔가를 바꿔줬다면 그 대학보다 현재 갔던 그 대학보다 두세 단계 위의 대학을 갈 만한 폭은 생겼을 수도 있죠. 다만 서연고급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표현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아이의 역량은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 내면 깊이서부터 바꿔줘야만 하겠다. 물론 그런 걸 다 떠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또 걔는 그런 능력이 타고났는 모양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의 처음에 길잡이를 잘만 잡아주면 어떤 아이든지 가능하다. 내 아이는 공부도 못해, 수학도 못하고 뭣도 못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만 하시면 누구든지 의대 가려면 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서연고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단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학생부 교과이거나 또는 그 그러니까 수학 수능 정시죠. 정시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능하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등급인데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걔가 3학년 때에도 똑같이 4등급이 될 수가 없다. 2학년 때라도 제대로 바뀌어졌으면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학업 태도가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주면 너가 현재의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늘상 얘기해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그러니까 이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부 대공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이미 제가 추려서 넣는 내용이에요. 추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똑같이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상황들을 이 내용처럼 기록해 주라는 거죠.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결과만, 나 이런 활동했어,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것의 디테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고 이거 적어주세요 한다 그래서 적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왜냐면 선생님이 보기에 적어도 내가 넣어봤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태도부터 바꾸고, 인사부터 잘하고, 기본의 태도부터 바꾸고, 이 수업에 대한 태도, 또 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기본적으로 이 책을,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 책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를 늘상 해오는 것들이 이런 얘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자율활동, 아까 이제 동아리 활동도 얘기했네요.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를 했네, 뭐뭐를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진로 탐색 검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써줄 때 그냥 그렇게만 써져 있는 경우는 4등급 아래가 주로 그렇게 있고, 4등급 아래 중에 가끔 특정한 한두에는 조금 더 많이 써져 있어요. 조금 더 많이 써져 있는 경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충분히 기록해질 만한 사항이 있는 아이다 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써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는 정말로 뭐 100에 1명이든 100에 2명이든 정말로 이 아이가 진로 선생님에게 정말로 잘 보여서 진로 선생님 보기에 얘가 좀 싸가지가 있어, 그래서 기록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1, 2, 3등급에는 어떻게 기록해져 있느냐, 이런 활동의 나열 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500자로 축소가 됐잖아요. 이전에는 1000자였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활동을 그냥 일반적인 애는 뭐 무슨 직업 탐색 검사, 뭐 검사 이렇게 검사한 걸로만 써져 있죠. 예전에는 검사해놓고 거기다가 또 뭐뭐를 검사했으면 이렇게 해서 또 써져 있거든요. 그딴 거 필요 없고 뭐뭐뭐 검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아이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아이의 역량, 집중적으로 써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꽤 잘했어, 이렇게 가 말고 이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 이 아이의 역량이라는 것은 제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했죠.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단순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뛰어난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얘가 자료 정리를 잘하고, 자료를 취합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서 뭐가 있고, 이런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단어들이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진로 활동에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사항이 여기에 기록된다 그랬죠. 이제 1학년들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사항란이 아예 없어지고 이 진로 활동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자에서 1000자가 된 것도 아마 아까 다른 것들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지만 요것은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경우가 됐든 자수가 얼마나 줄었든 말았든 가장 중요한 것, 자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힌트로 알려드렸죠. 힌트죠. 뭐냐면 모든 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니까 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좋아, 알겠어. 근데 뭐를 봤는데 네가 그렇게 뛰어났는데 뭐를 했? 그래, 그것까지 써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거죠. 그죠?
우리가 동물들 봐도 보면 A와 B가 친하다 안 친하다를 알 수 있죠. 아니 모든 동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건 막 지들끼리 부비부비 그러면 친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학업 역량이나 그러니까 이 창체 활동 시간이 딸랑 우리 학교는 자사고 문문 자사고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역량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건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평가 안에 좀 전에 창체 활동이었지만 전공 적합성도 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도 바라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딱히 요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창체 활동에도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공 적합성은 꼭 그 학과의 그 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적 사고 능력이나 대안 제시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는 그 종합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꼭 과학 동아리가 아닌 다른 동아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동아리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된다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니 내가 취미 하고 싶어. 난 다른 거 다 알아. 그래서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어. 이 활동. 나 미술 활동한 건 나의 취미 활동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취미 활동이라면. 그죠? 아니면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게 여타 다른 거에서 얘는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요 밑에 맨 밑에 그 행특사항,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에 이 아이는 정말 골 때리는 아이다. 세상에 취미 활동을 위해서 이런 거 활동을 그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게 난 정말 선생님으로서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다고 가정하자고요. 얘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이는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동아리 활동을, 미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미술 활동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댓글에 미술 동아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려는 학과는 뭐 다른 거였는데 아빠는 참 무슨 의대였고 또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그 미술 동아리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했나 보다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전화 통화를 했나? 어찌됐건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미술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미술 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매우 재밌게 했다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대가가 이 학생부 기록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에 선생님이 이놈이 아무리 봐도 너무 골 때려요. 아니 남들은 조금이라도 대학을 가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보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치과에 안 맞는 거 아니면 선생님 저 이거 울면서 막 이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아주 골 때리기도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미래 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미술 활동을 쓸데없이는 아이들이 한 어떤 거든 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선생님이 보기에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A가 너무 행복해해요. 예를 들어 그랬다고 가정하자. 좋아하는 거 했으면 행복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매우 골때림 이렇게 써져 있다고 감안하자고요. 이랬을 때 우리 엄마가 입학사정관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해 보세요. 평가했을 때 나는 이 아이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뽑지 않겠다. 또는 이 아이는 매우 문제가 있는 아이야라고 해서 뽑지 않겠다라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또는 이러이러한 경우니까 정말로 뽑지 않겠다면 써놓으세요. 이유를. 저는 무조건 더 많이 뽑습니다. 왜?
이 아이의 역량이 그만큼 큰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저 밑으로.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성적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해봐요. 당연히 이 아이는 매우 뛰어난 아이인 거 분명해 보입니다. 더 뛰어나게 남들이 봤던, 물론 여기에 전공 적합성은 또 다른 면에서도 아까 이 활동에서 이 아이의 참여 욕구나 이런 거가 막 기록되어 있어요. 막 이 아이의 미술 활동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창치 활동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랬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활동에서 이 아이가 우리 학과에 맞는지 나중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뭐 건축학과라든지 딱 들어와 보니까 수학과야 뭐가 됐든 있다고 해요. 미술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창의 활동이에요.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이것은 모든 거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거에. 심리학과에도 적용이 되고요. 국어 활동에도 적용이 되고 안 되는 학과가 없는 거예요. 음미체라고 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진로 창체 활동이 아까처럼 자사고 특목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불리하다 이런 거 아니다. 아이의 역량이 더 중요한데 그 역량의 표현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창체 활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이 활동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 활동이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활동에서 이 아이가 보여지는 역량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7번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서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